그러려면 사실은 그만큼 개인의 성장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후배 PD 개인의 성장, 조연출의 성장, 취재작가의 성장, 이 막내들의 성장도 되게 중요해서 이제 스태프들도 제가 섭외를 할 때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하면 당신한테는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 거고 어떤 부분은 좀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2024년에 작가들이 뽑은 EBS 최고의 PD로 선정되셨다고 들었는데 매일 치열하게 이제 동고동락하는 동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생시킨다고 하실 정도로 새벽까지 고생하고 배달시켜가지고 같이 먹고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인정을 받으신 거가 사실 제가 느낄 때는 제일 큰 인정 같은데 직장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을 때 회사에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엄청난 대PD거나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들으면 알 법한 PD들 있잖아요. 네네. 나영석 김태호 PD라든지 김태호 PD 이런 사람이 내가 되면은 모두가 나랑 일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쵸. 그게 아니라면 굉장히 인품이 좋아서 막 엄청 이제 잘해주고 막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저 팀은 늘 화기애애해 막 이런 평가를 듣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둘 다 쉽지 않거든요. 그쵸. 평범한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프로그램 시작할 때 같은 목표를 설정한다. 그러니까 모이는 팀원이 다 같은 목표를 가져야 프로그램이 잘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이 프로그램을 너무 성공시키고 싶어. 그러면 정말 성공을 열망하는 스태프들이 모여야 된다. 그게 아니라 나는 워라밸이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면 스태프들도 역시 그게 중요한 사람들끼리 모여야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정한 목표에 동의해주는 스태프들과 일한다. 이게 저의 방법이라면 방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반드시 나는 대중들한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야 라는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잘 담은 작품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야 라는 목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다 동의해주고 기꺼이 함께 해줄 수 있는 스태프들을 일단 모으고,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모일 수는 없겠지만 시간을 지내면서 동기화시키는 거죠. 설정한 목표에 기꺼이 함께 해주는 사람들과 일을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놨을 때도 그 같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공통적인 동기를 주입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려면 사실은 그만큼 개인의 성장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후배 PD 개인의 성장, 조연출의 성장, 취재작가의 성장, 이 막내들의 성장도 되게 중요해서 이제 스태프들도 제가 섭외를 할 때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하면 당신한테는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 거고 어떤 부분은 좀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행복에 여러 가지 이제 파트가 있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제일 가장 큰 파트 중에 하나가 진보인 것 같거든요. 내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살 때 워라밸 이런 거 다 좋은데 결국에 내가 어딘가로 나아가고 있구나, 나 퇴보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다 원하는 건 이 시간, 내가 지금 쉬고 있는 시간이 쓸모 있었나 아닌가, 그거에 대한 답을 필요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주는 리더가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지금은 후배 PD들이랑 일하는 입장이고 일을 지시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이제 또 그런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어떤 팀원으로서의 입장이었을 때는 상사가 설정한 목표에 도움이 되는 팀원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물론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 방향이 아닌데 라고 생각은 저도 조연출 때부터 해서 막내 PD일 때 굉장히 많이 했지만 제 역할이 그걸 결정하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따른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내가 나중에 저런 위치가 되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속으로 할지언정 위치에 맞게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게 항상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니까 인간으로서의 삶도 이제 어느 정도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침묵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 기저에 있는 감정이 아 됐어 그냥 굳이 이 PD님한테 얘기해봤자 되지도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랑, 그래서 결국
팀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그냥 침묵하는 거랑 그 조직을 봤을 때 이게 더 내가 생각하기에는 맞는 방향이지만 우리 팀이 같이 움직이는 걸 모두 고려해봤을 때 내가 여기서 침묵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팀에 대한 리스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만든 사람을 일단 존중을 해주고 이 선배가 생각하는 게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침묵을 하는 거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개인적인 건강에도 제가 볼 때 투자로 생각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성장적인 면에서도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 있겠지라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든 또 생각을 찾으려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또 그분의 또 생각이 있고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배우게 되고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도 저는 이제 어떤 과제가 저한테 주어졌을 때 부장님이나 국장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이 프로그램으로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시청률을 높이길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면 EBS의 가치를 높여주는 프로그래밍을 바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물어봤어요. 이거를 명확히 설정해주는 리더가 저는 좋은 리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방향성을 설정해주면 나는 그거대로 간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뭐 제가 리더이든 아니면 팔로워이든 어떤 위치에서든지 기본적으로는 그런 관계에서 입장을 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좋은 사회생활 팁일 것 같아요. 나한테 어떤 명령을 주는 그 보스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걸 보는 게 그 사람의 렌즈에서 보는 거니까 그리고 그걸 물어보는 것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 왜랑 의도 질문하는 거는 참 제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와가지고 막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생각해본 적 없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롤모델이나 멘토 같은 분이 있으실까요? 딱 특별히 저 사람이 내 롤모델이야 멘토야 하는 사람은 없지만 저는 바로 옆에 가까이에 배울 만한 선배들이 많은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소한 고민도 다 당장에 달려가서 상담할 수 있는 선배들이 저에게 있고 그게 어떤 제가 회사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사실은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게 바로 그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롤모델을 멀리 있는 누군가로 설정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바로 옆에서 사소한 거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롤모델을 설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떤 도움들을 받으셨어요? 그냥 재밌게 말하자면 예를 들어 사수를 보면서 예를 들어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고 느끼는 부분도 사실은 저는 도움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그것보다는 물론 훨씬 더 배워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스텝들을 대하는 방식 이런 것들 다 선배를 보고 습득해서 A 선배는 이렇게 B 선배는 저렇게 다 방법이 다르지만 그중에서 나랑 가장 잘 맞는 방법을 또 취사 선택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내 진로 이런 것도 사실은 바로 옆자리에 내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할 선배가 존재하냐 안 하냐는 엄청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16년 동안 그런 선배님들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은 중간 단계이고 이거를 또 다시 후배들한테 또 그런 선배가 되어가는 과제가 또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선배 입장에 이제 약간 되어 보니까 의외로 그런 상담을 요청해오는 후배가 너무 고맙고 왜 고맙나요? 왜 고맙냐? 네. 정말 많은 선배 중에 나한테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한테 얻고자 하는 무언가를 받다는 뜻이고 신뢰하지 않는 자,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거라도 물어봐주면 그게 되게 고마운데 저는 이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배의 위치에 있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기획안을 나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선배 이렇게 물어봐주는 후배는 너무 고맙죠. 나의 의견이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움을 청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존중의 표현일 수도 있죠. 네, 예를 들어 내가 하는 프로그램을 별로라고 생각하고 저 선배의 기획 능력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후배는 나한테 찾아와서 의견을 물어볼 리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런 거를 물어봐주는 후배들이
너무 고맙고 마음이 갈 수밖에 없고, 아마 이제 선배들도 저한테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거고, 저 역시도 항상 존경하는 부분이 있는 선배들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그냥 물어봐라. 생각보다 도움 주고 싶어하는 사람 되게 많고, 왜에 대해서 솔직히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는 그냥 세상이 생각보다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적어도 이 사람한테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는구나, 내 생각과 의견이 누군가의 가치가 있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인정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들으니까 좀 더 저도 선배님들한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두 다 어느 정도의 또 인정이 필요하고 인정을 바라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정확히 그렇고, 저는 다른 직업은 안 가져봐서 잘 모르겠지만 PD들은 인정 욕구가 진짜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진짜요? 안 그래 보이는 사람도 하나하나 대화를 해보면은 저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은 인정 욕구가 80 이상이다라고 저는 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인정 욕구가 나쁜 게 아니니까 절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래서 아무리 경력이 많고 나보다 훨씬 많은 걸 이뤄낸 선배도 그 사람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좋은 피드백을 주며 너무나 기뻐하더라라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질문을 할 때도 그렇게 특화시켜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 봤었을 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진짜 좋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 너무 좋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고 싶었다고 물어보면은 지금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꿀팁이네요. 사회생활 팁.